자,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적풍의 증시 풍향입니다. 이번 주도 거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증시 분위기와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용잔고를 보니까 신용잔고 우리 지난주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랑 비교해서 좀 꺾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17조 원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상승세가 꺾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지수 코스피 차트인데요. 방송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역헤드앤숄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거는 고점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 역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여기 중간 여기 이제 보면 바닥이 총 3개가 나와요. 근데 중간에 있는 바닥이 제일 아래에 있고 양쪽에 저점이 이때 중간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이 우리 코스피로 보면은 9월 30일 날 나왔던 바닥이 이제 진짜 바닥이고 그 옆에 이제 바닥이 여기 7월 달 바닥보다 9월에 낮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상황이 안 좋았지만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9월 바닥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헤드앤숄더 패턴, 머리와 어깨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해서 역이라는 게 붙은 거거든요. 이런 패턴을 이제 상승 반전 패턴. 보통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이번 이제 마지막 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는 좀 밀리고 있지만 테마주, 소형주 쪽이 좀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데 길게 보면 지금 우리 우량주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에 안 그래도 기사를 좀 보니까 한국의 주요 배당주를 재투자하는 ETF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외국처럼 배당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 배당이라는 거를 받고 주식이 안 가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그걸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배당금 재투자 펀드가 요즘 외국인들이 돈이 엄청 들어와서 아까 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2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최근에 ETF 쪽으로 가장 많이 돈이 들어온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거의 안 사잖아요, 최근에. 왜 직접 투자를 안 하고 ETF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종목에게 쏠리기보다는 그냥 한국 증시 우량주 자체가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 외국인들이 잘 안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돌리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ETF라는 게 우리가 ETF를 사면은 그 ETF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해당 주식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도 지금 사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 달, 2달 안에 성과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1, 2년 뒤에 보면은 지금이 바닥 아닐까? 그런 얘기를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나 소형주를 보셔야겠지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중국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단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뭔가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거는 코로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들 그냥 좀 하다 말고 이제 하다 꺾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단기라는 말고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요즘 그 중국에서 드라마가 또 하나씩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보니까 예전에 그 배우 박보영이 나왔었던 그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그 드라마가 중국 OTT를 통해서 또 하나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간질나게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중국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좀 우리를 또 이렇게 간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의 외교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이 또 그 아저씨 얼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익숙합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한국을 올해 안에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방한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진핑의 방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또 같이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벌써 한 5, 6년 됐죠. 한 5년 내내 시진핑 방한한다? 올해는 올까? 안 오나? 다음에 올까? 우리가 이것만 한 5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거라는 기대감을 하진 않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 이제 방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온다. 근데 지금 중국
상태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지. 뭐 잘 풀린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하늘영화제 기대감에 이제 웹툰, 드라마, 엔터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감기약이랑 해열제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약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한국이 또 독감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요즘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엄청 강한 돈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올해 연말에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한번 시대들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게 요즘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바이오 제약주도 올 연말 한번 기대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그 방역 단계를 완화시키면서 그걸 또 이제 우려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중국이 좀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한번 겪었던 거예요. 중국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몇 년씩 가고 그러진 않을 거고, 보통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발, 지금 중국엔 악재지만 우리한테 호재인 의약품 바이오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 세게 좀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종목들이 좀 또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죽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이 끝나면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요즘 화장품이 잘 가고, 또 지난번에 들었었던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 잘 가고 있죠. 들고 가셔서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호재들이 최근에는 단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테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들이 요즘 사실 제일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 신저가, 하이닉스 신저가, 그리고 배터리 뭐 나쁘진 않은데 가다 꺾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다 보면 위기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그 비중이 작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세 섹터는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어요. 항상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과거 정부의 그런 것들을 좀 지우려고 하고, 특히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그렇고, 심지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현 정부만의 그런 색깔을 좀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밀고 추진하는 산업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밀고 있는데, 현 정부가 특별히 미는 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전에 하던 수준대로나 크게 더 나아지지 않은 정도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못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아차가 유럽에서 많이 팔렸다, 뭐 45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큰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신저가예요. 이게 좀 아쉽죠. 정책이 조금 못 따라가서가 아닐까.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의 얘기를 전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역권에서 이건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요구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주가는 좀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고요. 배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요즘에 치고 올라오면서 요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LG 엔솔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세계 배터리 1등이었던 적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중국한테 바로 또 추월을 좀 당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이 현재 뭐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한국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안 팔리니까 제일 큰 시장을 포기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장사하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데 그 시장에서 고객들과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배터리 좋지만 일단 지금은 그래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요즘 위기가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힘들죠. 반도체가 사실 힘든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뭐 요즘 기사 나오는 것처럼 재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1, 2년 전에
너무 좋았던 걸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별로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저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백조, 수천조짜리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서 보니까 무슨 뭐 대학교 학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도 그 반도체 학과 TO를 마련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만 나오고 물론 그 중요하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쏙 빠지고 난 그냥 껍데기뿐인 반도체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서로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합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싸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정당인데 그렇지만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건 모아야 되는데 너무 사사건건 다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고 그러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서로 자기네 땅에다가 공장 지으면 혜택 주고 보조금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 한번 지으려면 하세월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힘든 산업인데 정책적인 지원이 못 따라가 주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또 우리 정치인 쪽에서도 또 국민들 쪽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다 같이 아직 어느 한쪽에서 태클 걸고 그러면은 점점 우리나라 기존의 주력 수출 산업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일 거예요. 이쪽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위기에 살아. 위기에 사야 될 업종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이쪽이 저는 나쁠 리는 없다. 그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새로운 주력 산업들입니다. 이 중에는 실질 매출이 터지고 있는 산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뛰어넘을 산업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전인데 지금 원전은 우리나라가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원전 테마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이미 탈원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고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좀 바닥에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은. 특히 요즘에 보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필리핀 같은 데도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근데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재건 얘기가 나왔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지금 러시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도 7번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 시험을 할 것이다. 아니 우크라이나만 포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활로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사실 기회인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6.25 남북전쟁 시절에 일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한국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군비확충을 하고 있고 지금 북한 역시도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북한도 지금 미사일 쏠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발 쏘고 하룻밤 사이 지난밤에 어디로 동해상으로 뭐 발사가 됐다. 끝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쏘니까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일본의 자위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로 군비를 확충하겠다. 이게 무슨 전범국가가 이게 할 소린가 싶은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옆 나라들이 지금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방산업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또 해외로도 잘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방산도. 그래서 방산업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은 뭐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으로 우리가 또 들어갔죠.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우디 네옴시티는 워낙에 판이 크다 보니까 중국도 한국도 미국도 다 들어갈 거예요. 유럽도 들어가겠죠.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식었지만 저쪽 테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바로 네 번째 컨텐츠 쪽인데 네이버 웹툰이 이게 우리나라 감성의 그 웹툰이잖아요. 보면은 한국에 우리 또 MZ 세대들이 많이 보는 근데 이 네이버 웹툰이 해외에서 먹힌다는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해외 수출에 성공적으로 수출이 돼서 안차까지 한 것을 보고 이제 해외의 어떤 경영대학원인 MBA에서는 요거를 이제 또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워낙에 너무 핫하죠. 바로 이제 오늘 밤에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관련주들 같은 것들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네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중간에 산업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현 정부의 캐릭터인 거예요. 주 색깔인 거예요. 이쪽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떨어질 때 사시고 올라갈 때 사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떨어질 때 사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정부 정책이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급락한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올해 9월만큼 좋은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9월이나 지난 6월처럼 폭락해서 탔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은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우리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탑코미디어라는 종목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탑코가 드리고 나서 그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좀 살짝 빠졌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영상 업로드 했을 때가 그때가 딱 급등 나온 다음 날에 이제 상한가 가지 못하고 이제 빠졌었죠. 이때였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하니까 이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드라마 쪽은 이제 원래 원조로 가는 종목이 원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분위기 살아나고 있고 A스토리 같은 종목도 슬금슬금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대원미디어 이쪽도 요즘에는 소리 없이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DNC 미디어는 이제 오늘 최근 며칠 사이 급등이 좀 나온 상태고요. 이번에 신규 상장주 중에 이제 핑거스토리라고 있는데 얘가 엄청 많이 갔었죠. 며칠 사이에 막 100%가 올라버렸는데 확실히 이쪽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콘텐츠 쪽은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 이제 관심주를 또 소개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단기로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 중국발 호재들 중에 이제 단기로 적어드린 것들 중에 여기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이쪽인데 솔본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TV 방송 나갔을 때 솔본 한번 추천드려서 수익 한번 내고 두 번째 들었을 때 이제 그때는 수익이 안 났죠. 그래서 1승 1패인 상태인데 다시 또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솔본은 이제 주가가 바닥이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예전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우리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바로 그 솔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요즘에 이제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 살아 있었네 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회사는 요즘 원격 진료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보유하게 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키네마스터 요 영상 편집 회사인데 요 키네마스터 매각 이슈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에 비해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관심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들어가서 수익 냈던 구간이 여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요쯤 추천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던 게 이제 여기 언제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잘 가다 말았죠. 그리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얼마 전에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근데 여기서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요번에 이제 드라마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원격 진료 수요도 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원격 진료를 더 개방을 먼저 해가지고 그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원격 진료 규제 완화한다고 했어요. 올 초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정책주로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이렇게 가다에 떨어졌었는데 최근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고요. 한 5,000원까지는 충분하다 말씀드렸는데 한 4,000원에서 한 3,500, 3,700원 정도 요 사이 정도 모아놔서 한 5,000원 부근 가서 팔고
방송에 4,900원이라고 얘기했었구나. 4,900원, 500원이나 비슷한데 또 5,000원대 매물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3,500원 정도 가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재료가 좀 생겼고 거래량도 붙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단기로 한번 지켜볼 만하겠고요. 요즘에 중국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원격지로 재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솔본 최근에 뭐 단타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슈들이 좀 부각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는 소프트센이나 인성정보 이런 게 관련주로 최근 주가가 좋았었는데요. 인성정보도 뭐 최근 급등락 계속 나오고 있고 소프트센 같은 애들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예전에 비트컴퓨터 이런 것도 관련주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테마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한 4종목이 같이 가니까 누가 대장주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찾아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장인데 진짜 언제가 이 바닥이 끝날지가 제일 관건인데 제 느낌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막바지에 포기하고 나서 진짜 팔고 나서 얼마 뒤에 올라가면 너무 열받잖아요. 지금 딱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종목들 잘 지키시고 간수하셔서 또 좋은 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신 분들은 우리 또 영상에다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